현재 티빙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우시왕후. 제작비만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드라마인데 유독 비난과 극찬이 엇갈리는 드라마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까요? 이 영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바로 본론부터 가시죠. 자, 이 드라마를 설명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바로 야한 드라마, 야한 사극, 파격 노출, 야한 사극 좋아하시면 꼭 보세요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증에 입각한 것이지만 배역의 이름은 발기. 드라마 중간중간 꽤나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이 음란하고 그나마도 전혀 개연성이 없다. 드라마 흥행을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흐름과 관계없이 억지로 삽입했다.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 등등. 드라마를 본 일부는 과도한 선정적 설정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정사씬이 많아서 오히려 재밌다. 자극적인 노출 장면도 그만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화려하고 집중도 높은 전투 장면에 빠져든다. 등등. 일부는 오히려 이러한 설정에 재미를 느끼고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증이 어렵기로 소문난 삼국시대 배경에 제작비만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드라마인데 제작비의 절반이 배우들 출연료로 쓴 건가? 왜 하필? 다른 배역은 없었나? 보는 내내 발연기에 감탄했다. 등등 연출과 배우의 연기력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화려한 전투 장면과 실감나는 묘사가 좋았다. 카리스마 넘치는 고국 천왕의 모습, 세련되고 위용 있는 을파소의 연기에 감탄했다. 등등 반대의 의견도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 부분이 제 전공 분야인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른 채널에서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쟁점사안 딱 2가지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과연 이 드라마가 소위 역사 덕후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에서는 우희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며 자신이 왕을 직접 선택하는 용기 있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나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우희는 헌신적이고 선한 여성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떨까요? 우시왕후에 대한 내용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우시왕후에 대한 뜻밖의 기록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자, 이 2명의 인물들이 모두 왕후의 친척으로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여기서 왕후는 우시왕후입니다. 그 자제들이 모두 권세를 믿고 무례하고 거만하였으며 남의 자녀를 노략질하고 전택을 빼앗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통해하였다. 왕후가 왕이 다른 여자에게 행차한 것을 알고 이를 질투하여 몰래 병사를 보내 죽이려고 하였다.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남자 옷을 입고 도망에 달아나니 추격하여 해치려고 하였다. 왕후가 왕의 심성을 시험해보고자 왕이 나가 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시켜 왕이 타는 말에 갈기를 자르게 하였다. 또 시종을 시켜 식사를 올릴 때 일부러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선하고 가녀린 비련의 여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악과 맞서 싸우는 용기 있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시와 그 일파는 이미 많은 권세를 노리고 있었죠. 드라마에서 보이는 선악의 구도보다는 인물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고발기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드라마 설정상 고발기는 고국 천왕의 바로 아래 동생인데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들여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누구냐? 라고 묻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살인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희는 고국 천왕 다음의 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고발기를 선택하지 않죠. 잔인무도한 고발기가 왕이 되면 나라의 운명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떨까요?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고국 천왕이 죽었을 때 왕후 우시가 비밀리에 왕의 상을 알리지 않고 밤에 몰래 왕의 동생 발기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왕이 후손이 없으니 그대가 마땅히 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발기는 왕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정하는 운수는 돌아가는 곳이 있으므로 가볍게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부인이 밤에 돌아다닌 것을 어찌 예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후는 부끄러워하며 곧 연우의 집으로 갔다. 밤중에 우씨가 발기를 찾아왔을 때 발기가 우씨의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후사가 없는 형 고국 천왕이 죽으면 당연히 다음 차례는 발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애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 우씨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우씨는 다음 동생인 연우에게 가서는 발기에게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죠. 연우가 일어나서 의관을 갖추고 문에서 맞이하여 자리로 안내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왕후가 말하기를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당신을 보러 온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연우가 더욱 예의를 갖추며 친히 칼을 잡고 고기를 썰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다. 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다친 손가락을 싸매 주었다. 왕후가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이 되자 선왕의 왕명이라고 속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자, 이 점이 아까 우리가 다뤘던 우씨는 악녀인가, 주체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인가 하는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죠. 우씨에 의해 연우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10대 왕 산상왕입니다. 발기는 우씨가 자신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연우를 왕위에 앉혔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며 궁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기가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병력을 동원해서 왕궁을 포위하고 소리쳐 말하기를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의다. 네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큰 죄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목 베어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발기의 입장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발기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억울했겠죠. 그럼 도대체 발기는 왜 이렇게 나쁘게 묘사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발기가 이후에 소위 나락으로 갈 만한 행동을 직접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고구려와 국경을 마주했던 당시 요동태수에게 병력을 빌려 고구려를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생 연우와 우씨가 자신을 속였어도 복수심에 눈이 멀어 본국을 해치려고 했으니 발기는 분명 잘못된 판단을 한 인물이 맞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발기는 결국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게 됩니다. 역사 속 발기를 사이코패스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드라마의 극적 전개를 위한 설정이었겠지만 조금 과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 밖에도 복식과 고증에 따른 논란, 여성주의를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평가, 등장인물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묘사했다는 점 등등 논란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라마 우씨 왕후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쟁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고 역사는 책으로 공부하자. 그래도 드라마 재밌긴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